어디로 갈지 딱히 떠오르지 않을 때는 북쪽으로 눈을 돌리곤 합니다. 이쪽은 조금 늦장을 부려도 그렇게 혼잡하지가 않아 별 생각 없이 라이딩하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지만 그래도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 있어 그리로 향해 봅니다. 이번 여행은 연천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연천으로 향하는 37번 국도는 길도 좋고 한가해서 라이딩하기 좋은 길입니다. 일산대교 지나 이자유로를 지나면 어느새 37번 국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임진강과 만나는 37번 국도에서 즐겨 찾는 곳 중 하나는 화석정입니다. 임진나루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임진강변에 자리 잡은 이 화석정은 율곡 선생이 사랑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화석정과 얽힌 설화도 재미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율곡 선생이 살아생전에 틈나는 대로 화석정 기둥을 기름 묻힌 걸레로 닦아놓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율곡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안 있어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선조 임금이 의주로 몸을 피할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임진강가에서 백기를 잡기가 어려웠는데 이 기름칠한 화석정에 불을 질러 그 빛을 도움 삼아 무사히 임진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 후로 복원되었다가 다시 한국전쟁 때 소실되고 그 후 복원과 정비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의 최북단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약간은 서글프긴 하지만 그래도 화석정에 오는 건 이런 풍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아래 바이크 투어를 나온 라이더들도 보입니다. 이제 저도 다시 달려야겠습니다. 37번 국도를 따라 한참을 오르면 군남 홍수조절지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은 휴전선과 불과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임진강 본류의 홍수조절과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옆으로는 이런 전망대도 있어 주변을 조망하기 좋습니다. 아래에는 두루미 테마파크도 있긴 한데 날이 더워 그냥 그늘에 앉아 쉽니다. 다 쉬었으니 다시 출발합니다. 이쪽으로 오는 여행은 늘 한가해서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기분 내킬 때 떠나서 기분 내킬 때 쉬고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가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그리팅맨입니다. 그리팅맨은 옥녀봉에 있는 높이 10m의 조형물입니다.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형상의 이 조형물은 조각가 유영호님의 작품으로 본래 남한과 북한에서 서로 마주보는 형상으로 지을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북한에는 조성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의도는 참 좋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조형물까지는 차로도 갈 수 있으니 안 가볼 수가 없습니다. 옥녀봉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가 있는데 한쪽은 비포장 흙길이고 한쪽은 콘크리트로 된 길입니다. 둘 다 길이 험한 편은 아니라 딱히 비가 많이 오거나 한 게 아니면 한쪽으로 올라가 한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다만 인근에 군 사격장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어쩌다 흙길로 먼저 오르게 됐는데 오르는 길 경치가 좋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조형물이 보입니다. 저기가 정상인가 봅니다. 옥녀봉에 도착했습니다.
그늘 하나 없어 덥긴 하지만 탁 트인 경치가 좋습니다. 외딴 곳에서 인사하는 그리팅맨이 왠지 반겨주는 듯하여 저도 같이 인사를 해봅니다. 그리팅맨이 상징하는 건 겸손과 화해 그리고 평화라고 합니다. 언젠가 저 북녘 땅까지 라이딩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보며 산을 내려갑니다. 다음은 동막계곡입니다. 연천 시내를 지나 아미천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면 동막계곡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도 역시 경기도에 속한 지역이라 계곡변 불법 점유물 정리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도 볼 겸해서 들러봅니다. 계곡에는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길에는 옆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고 입구에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체온 체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혼잡해서 잠시 내려서 둘러보려던 계획과 다르게 그냥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동막계곡은 수질 검사에선 좋게 나왔다곤 하는데 물속에 이끼도 많고 주변엔 죄다 군부대라 사실 그렇게 물놀이하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길 따라 상류까지 계속 올라가 봤는데 오히려 수량이 거의 없어 위쪽이 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막계곡 지나 한탄강으로 향합니다. 한강길을 달려 철원읍을 지납니다. 철원읍 지나 87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가다 보면 화적연으로 가는 팻말이 보이는데 그 표지판을 따라 쭉 진행하면 됩니다. 2차선 도로에서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가 시작되고 그 길을 따라 조금 더 가면 캠핑장이 나오고 화적연 주차장이 나옵니다. 이곳이 화적연입니다. 화적연은 한탄강이 휘돌아 흐르는 가운데 솟은 화강암 바위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무태는 고운 모래로 된 백사장도 있고 저 옆으로는 멋진 협곡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도성에서 강원도와 함경도를 가는 최단거리 노선이 포천에 있어 금강산 유람을 가기 위해 포천 지역을 거쳐야 했는데 가는 길 유명한 명승 중 으뜸인 곳이 바로 이 화적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9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적연을 둘러보고 이제 복귀길을 오릅니다. 이쪽으로의 여행은 복귀길도 많이 밀리지 않아 좋습니다.
복귀하는 길 전곡대교 근처에서 한탄강을 낀 길이 좋아 보여 무작정 그리로 가봅니다. 천천히 달려 한탄강을 구경합니다. 옛 기록상 본래 이 강의 명칭은 석채천이었다 합니다. 그러던 석채천이 한탄강으로 불리게 된 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 유명한 건 왕건한테 쫓기던 궁예가 신세를 한탄해서 한탄강이라 했다는 설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 유래가 어찌되었건 둘로 갈라져 갈 수 없는 현재 상황을 한탄하며 흐르는 듯합니다.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쪽은 여행하고 나면 늘 마음 한켠에 왠지 모를 막막함이 남는 곳입니다. 언젠가는 바이크로 저 북녘 땅을 지나 넓은 유라시아 대륙까지 횡단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